자, 그럼 오늘은 이제 거듭제곱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거듭제곱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던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이라 간단하게 이제 중학교 꼭 복습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의외로 이제 이것도 계산할 때 보니까 높은 사람들 좀 많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먼저 제일 기본적인 거 A의 n제곱이다. 이게 뜻하는 게 뭐죠? A의 n제곱이 뜻하는 게 뭐지? 얘는 A를 몇 번 곱한 거야? 똑같은 수를 얘를 이제 n번을 곱한 거다. 요거를 이제 A의 n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뭐 예를 들어서 3의 4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을 4번 곱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운 것들이지, 그지? 자, 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지수법칙이란 걸 배웠습니다. 지수법칙. 자, 지수법칙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4가지 종류를 한번 공부해 보자. 자, 먼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다. 이런 거 이제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얘는 이제 3가지로 나뉜다 그랬는데, 만약에 m이 m보다 크면은 A의 m 빼기 n 이렇게 되고, m이랑 n이 같으면은 똑같은 수를 나눠주는 거니까 나누면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으면은 얘는 a의 n 빼기 n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자,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먼저 해볼 거야. 자, 숫자로 예를 들면 쉬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거잖아요. 2를 3번 곱한 거고, 2의 4제곱은 2를 4번 곱한 거니까 이 3번 곱한 거랑 이 4번 곱한 거랑 곱해주면 2를 총 몇 번 곱하게 되겠어? 7번 곱하게 되겠지, 그지?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지수의 의미가 뭐야? 똑같은 수를 곱한 횟수란 말이야. 그럼 3번 곱한 거랑 4번 곱한 걸 곱했어. 그럼 총 몇 번 곱한 게 되겠어요? 7번 곱한 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곱한 횟수를 어떻게 해준다? 더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따라서 얘는 2의 7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걸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2를 5번 곱한 거, 2를 5번 곱한 거에다가 뭘 나눠준 거야? 2를 3번 곱한 걸 나눠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누기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돼? 분수로 고치면 분모로 들어가게 되거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를 3번 곱한 거 분의 2를 5번 곱한 거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그러면은 2가 똑같이 3개가 사라질 거 아니야. 분모분자 약분돼서. 자, 그럼 2가 몇 개 남아? 2개 남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2의 제곱이 되는데 그럼 왜 2개가 남았냐 생각해보면 5번 곱한 거에서 3번을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빼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같은 수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의 5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해주면은 얘는 그냥 2 5번 곱한 거 분해 그 다음에 2 5번 곱한 거 이렇게 되니까 얘는 분모분자가 개수가 똑같으니까 다 약분시켜주면 뭐가 돼?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을 보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을 보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2를 3번 곱한 거를 2를 몇 번 곱한 걸로? 5번 곱한 걸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분모분자가 2가 3개가 사라지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2가 2개가 남아? 분모에 2가 2개가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숫자가 더 크니까 분모 쪽이 남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분모 쪽이 2가 남는데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뺀 거분의 1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해가 되죠? 너무 쉬운 거 해가지고 다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다음에 배울 거 하나 좀 얘기를 먼저 좀 하자면은 이게 2의 m제곱 빼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이렇게 3개로 갈라 쓰는 게 되게 귀찮아 실은. 그래 안 그래? 3개로 갈라 쓰는 게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다음 단원에는 얘를 이제 새롭게 정의를 몇 가지를 할 거야. 새롭게 정의를 할 건데 우리가 2가지를 정의할 겁니다. 뭘 정의할 거냐 하면은 일단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이다. 이렇게 이제 쓰기로 약속을 하나 할 거야. 자, 다율아 7번 봐야지. 자, 어떤 수의 0제곱은 뭘로 쓰기로 하자? 1로 쓰기로 하자. 자, 그 다음에
어떤 수에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은 얘는 역수로 쓰자. a의 n제곱분의 1로 쓰자라고 약속을 새로 할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약속을 새로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요 케이스를 봤을 때 얘는 우리가 2의 제곱분의 1인데 2의 제곱분의 1인데 얘를 이 정의대로 약속을 해서 다르게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수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건 어떤 의미야? 역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분모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요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정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암기해야 돼. 자, 따라서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으면은 이 녀석은 그냥 단순하게 a의 m 빼기 n이라고 쓰면은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중학교 2학년 때는 요 지수이치에 0이 나오거나 지수이치에 음수가 나오는 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써줬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이 녀석은 그냥 무조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지수를 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볼래? 자, 2에 5 빼기 3이 주면 2의 제곱 나오고요. 2에 5 빼기 5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5 빼기 5니까 2의 0제곱이 되겠죠? 어떤 수의 0제곱 무조건 1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는 그럼 2에 3 빼기 5인데 3 빼기 5면 마이너스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마이너스인데 얘는 뭐랑 똑같은 거다? 역수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이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그 책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갈라져서 나와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축약해서 쓸 거다라고 알아주면 돼. 근데 이렇게 축약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두 가지의 정의가 뭐다?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어떤 수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라는 거랑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 미리 필기를 좀 해두도록 합시다. 그 위에다가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 공식에 위에 보면 5번에 a가 0이 아닐 때 가지고 a의 m제곱 나누기 n제곱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서져 있는 거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요 정의를 우리가 추가로 써두고 요거를 써주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한 큐로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다 적었지? 자, 다시 한번 어떤 수의 0제곱은 뭐다? 1이다. 0번이란 건 한 번도 안 곱한 거야. 뭐에서 한 번도 안 곱한 거야? 1에서 한 번도 안 곱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1이다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여기 역수가 된다. 네. 자, 요거랑 헷갈리는 게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해놔야 된다. 우리가 추가로 이제 하나 더 정의를 할 건데 요거들 많이 헷갈리더라고. 네, 좀 조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정의해주면은 얘를 그냥 한 큐에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식 봅시다. 자, a를 n번 곱한 다음에 얘를 통째로 n번 곱한 거는 얘를 a의 m n제곱 이렇게 이제 곱해서 쓸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은 그럼 a의 n제곱의 m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2의 세제곱 전체의 제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이라는 숫자를 몇 번 곱한 거야? 2번 곱한 거거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2의 세제곱의 뜻이 원래 뭐였어? 2를 3번 곱한 거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도 2를 3번 곱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를 3번씩 2번 곱했으니까 총 몇 번 곱한 게 되겠어? 6번 곱한 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2의 세제곱 가로치고 전체의 제곱했을 때는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해준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곱해주면 얘가 총 1을 6번 곱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는 내가 순서를 이제 곱하는 방법을 좀 바꿔서 곱해도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2 곱하기 2가 요렇게 3번 곱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얘는 2의 제곱이 이렇게 3번 곱해진 게 되니까 그럼 얘는 2의 제곱 전체의 세제곱으로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자리를 바꿔 써줘도 어때?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요거 한번 봅시다. 네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A랑 B 이제 두 개가 곱해진 녀석을 통째로 n번을 곱할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분의 A를 통째로 n제곱 해준 거는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지, 그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그냥 A 곱하기 B를 3번 곱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A 곱하기 B라는 게 이렇게 3번 곱해진 건데, 근데 어차피 A끼리 자리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먼저 3번 곱해지고 그 다음에 B가 3번 곱해지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얘는 뭐 어떻게 되겠어?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써주니까 이 세제곱이 이렇게 분배된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요거 4개가 일단 기본적인 지수 법칙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근데 풀려보니까 항상 틀린 사람들이 나오던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자. 실전에서 중요한 거. 계산할 때 실수 좀 많이 나오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거를 계산한다고 쳐보자. 자, 이런 걸 계산하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를 세제곱으로 줘보고 여기 제곱으로 줘보자. 숫자가 좀 크니까. 자, 요거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2a제곱 b 전체의 세제곱, 얘는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2를 3번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a제곱도 3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b도 3번 곱해준 거. 요렇게 이제 분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되니?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되겠어? 3을 2번 곱해주고 A도 2번 곱해주고 B도 2번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8이고 얘는 9니까 마이너스 7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요? A의 6제곱 얘는 A의 제곱 그거 두 개를 곱했어. 자,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돼? 더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6 더하기 2 해주니까 A의 8제곱 B 세제곱 B제곱 곱했어. 그럼 B 몇 번 곱해진 거야? 5 곱해진 게 되겠죠? B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이 마이너스까지 생각해가지고 통째로 얘를 세제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이너스 A제곱 B의 세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숫자가 없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 생략되니까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고 그 다음에 A제곱을 3번 곱하고 B도 3번 곱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부 마이너스 했을 때 계산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좀 조심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 1번부터 14번까지 밑에 빨리 한번 풀어볼까?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지금 이 지수 법칙들 이용해서 빨리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다 풀어봤나요? 크게 어렵지 않지? 자, 1번부터 한번 쳐봅시다. 1번은 A의 6제곱, 2번은 A의 12제곱, 3번은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 4번은 B의 5제곱 곱하기 B의 5제곱 분의 A 5제곱, 5번은 A의 세제곱, 6번은 1, 7번은 A 6제곱 분의 1, 8번은 A 세제곱, B 9제곱, 그 다음에 9번은 A 7제곱, B 6제곱, 10번은 A 10제곱 곱하기 B의 7제곱, 11번은 A의 4제곱 분의 B의 제곱, 12번은 2 곱하기 A의 9제곱 곱하기 B의 5제곱, 13번은 9분의 5 곱하기 A 곱하기 B의 9제곱, 14번은 30 곱하기 A제곱 곱하기 B의 7제곱. 답 다 제대로 나왔나요? 계산지수 한 사람 한 명도 없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들을 공부해봤는데,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번 지수 단원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지수 법칙 4개 있잖아, 그치? 4개가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AN제곱 곱하기 뭐 AN제곱이 A의 M 더하기 N제곱이다. 뭐 이런 공식이 이제 우리가 여기 MN이 자연수일 때만 성립한다고 배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 M과 N이 음수여도 되고요, 아니면 M과 N이 유리수여도 되고 M과 N이 무리수여도 돼요. 이게 M과 N이 실수기만 하면 무조건 다 먹힌다는 걸 배울 겁니다. 이게 우리 이번 단원의 목표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때 공식은 똑같은데 이제 M과 N의 값이 실수 전체로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리수여도 되고요, 무리수여도 된다. 알겠어요? 음수여도 되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 1번은 이제 복습이었고, 자, 개념 2번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개념 2번을 배우기 전에도 복습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자, 개념 2번을 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 선생님이 몇 가지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자, 이것들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처음에는 인수분해 공식들입니다. 인수분해 공식들. 일단 제일 쉬운 거 A제곱 빼기 B제곱. 자, 다이오라 칠판 보자. 자, A제곱 빼기 B제곱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 다이오라? 이거 다이오라? 요 A제곱 빼기 B제곱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수업 시간에 너무 열심히 자는 거 아니야? 나 수업 시간에 맨날 자는데 성적이 오르겠냐? 응? 자, 제곱 빼기 제곱은 우리가 합체 공식이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 해주면 돼. 자, 세제곱 공식들 까먹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훈아, 이거 첫 번째 거 한번 넓혀볼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저기 더하기예요.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인수분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밑에 거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여기서 가운데 부호가 다 바뀌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되겠지. 저희는 A 빼기 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은 여러분들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외우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요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요 녀석의 근해 공식 써주면 어떻게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제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지연아 짝수 공식 외웠나요? 근해 공식 짝수 공식. 자, 요거 볼까 한번? A분의 외우세요. 아직까지 안 해보고 있으면 어떡하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 요겁니다. 요거 아는 사람들 외우세요. 네. 자주 써먹을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함수 그래프들, 다항함수 그래프들 생각해 볼 건데,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자, 우리가 이건 뭐 익히 알고 있어요, 그죠? 익히 알고 있지만 선생님이 모른다 생각하고 그리는 거 뭐예요? 점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자, x자리에 0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요? x자리에 0 대입하면 y 0 나오니까 0,0 지날 거고, x자리에 1 대입하면은 y값 1 나오죠? 그러면은 요 1,1 지날 거고, 그 다음에 x자리에 2 대입하면 y값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2,4 지날 거고요.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값 1 나오죠? 여기 지날 거고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나오겠죠? 여기 지날 거고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포물선 그래프가 나온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y는 x세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같은 방식으로 그려봅시다. 자 y는 x세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자, 얘를 한번 보면은 자 x자리에 0 넣어주면 y값 0 나오니까 0,0 지나요. 자 x자리에 1 집어넣어주면 y값 1 나오니까 1,1 지날 겁니다. x자리에 2 집어넣어주면 y값 얼마 나와요? 2 세 번 곱하면 8 나오지? 2,8 지납니다. 2,8 그럼 3 넣으면 저기 27 훨씬 위에 찍히겠지 그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지날 거고 그 다음에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여기 찍히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8 여기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곡선이 나오겠어요. 자 그럼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y는 x제곱은 그럼 어떻게 될까 보니까 자 x자리에 0 넣어주면 y값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자리에 1 넣어주면 y값 1 나오고 그 다음에 x자리에 2 넣어주면 어떻게 돼? y값이 2를 4번 곱하면 16 나오죠 그죠? 16 여기 훨씬 더 올라가서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플러스 1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또 플러스 16 나오죠? 음수를 짝수 곱하면 양수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그려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포물선이랑 비스무리한 모양이지만 어떻게 돼? 폭이 더 좁아졌어요. 더 훨씬 더 빨리 커진 녀석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볼 건데 얘는 그래프 형태가 두 가지가 있게 돼요. 자 만약에 n이 짝수면은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n이 홀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n이 홀수면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n이 짝수면은 음수 넣어도 양수, 양수 넣어도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n이 홀수면 어떻게 되겠어? 양수 넣으면 양수 나오는데 음수 넣으면 음수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기 생각해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6번, 7번, 8번을 해가지고 이걸로 결론을 내는 게 뭔고 하니까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 경우로 n이 짝수인 경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로 n이 홀수인 경우를 갈라서 생각을 해주면은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포물선 비스무리하게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n이 홀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쭉쭉 뻗어나가는 요런 그래프가 이제 나오게 된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책 위에다가 정리 한번 해두자. 빈칸에다가 자, 이 내용들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 공식 안 해온 사람들 빨리 외우셔야 되고요. 근해 공식 안 해온 사람 근해 공식 빨리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한 x의 n승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이제 다음 녀석을 나갈 때 끊기는 거 없이 잘 갈 수 있으니까 잘 외워두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좀 지우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할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습을 좀 진행을 해볼게.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뭘 복습할 거냐면은 요거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 자, 요거 이제 중학교 3학년 맨 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잖아, 그치? 이거 두 개 차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소연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소연아,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가 뭐예요? 자, 그럼 이게 잘 모르겠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쉬운 걸로 예를 들게. 자, 9의 제곱근과 제곱근 9. 자, 이 말의 차이가 뭐죠? 다율이 이거 알고 있나? 몰라요? 소연아. 그 차이. 9의 제곱근은 어. 제곱해서 9가 되는 거. 제곱해서 9가 되는 거고. 제곱근은 9는 어. 9의 제곱근 10.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중학교 3학년 1차 고사, 1학기 1차 고사에 나오면 많이들 틀리는 1, 2, 3, 4, 5번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죠? 네. 자, 선생님이 명확하게 정리해 줄 때까지 잘 들어요. 이게 이제 확장이 될 거야. 똑같이. 자, 9의 제곱근 그러면은 9의 제곱근 그러면 여기 이제 맨 끝이 근으로 끝나잖아. 그치? 얘는 뭐냐면 어떤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x가 있어가지고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더니 요렇게 되는 그런 x 값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제곱해서 9가 되는 x 값은 몇 개가 있지? 3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9의 제곱근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반대로 제곱근 9는 뭐냐? 이때 이 숫자 앞에 나오는 제곱근은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우리가 흔히 루트라고 부르는 기호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그냥 루트9예요. 루트9. 네. 루트가 영어잖아. 그치? 영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루트가 제곱근이야. 그래서 제곱근 9는 루트9랑 보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 얘는 뭔가요? 얘는 그러면은 3은 루트9고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9예요. 그죠? 예. 얘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 마이너스 루트9라고 했잖아. 그치? 또는 그 루트를 한글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제곱근 9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읽을 때 제곱근 9라고 읽은 거기 때문에 이 숫자 앞에 제곱근이라고 나오면 얘는 우리가 뭘 뜻하는 거다? 기호 이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기호 이름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9의 제곱근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이 초록색으로 적어놓은 9의 제곱근을 생각해 줄 건데 x제곱이 9가 된 x값이 3이랑 마이너스 3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9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x좌표 요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교점 x좌표.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아까 우리가 요렇게 이제 그렸는데 여기에다가 y는 9라는 상수함수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볼 거야. y는 9라는 상수함수 그래프, y는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9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는 점, 여기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 두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오늘 배울 내용을 위해서 전초전을 하는 거야. 전초전을 하는 거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거듭 제곱근. 자, 제곱근이 두 번 곱한 거잖아요. 그죠? 두 번 곱해서 되는 건데 이제 세 번 곱해서 되는 거, 네 번 곱해서 되는 거, 다섯 번 곱해서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는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a의 n제곱근. 자, 그럼 요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근으로 끝나잖아, 그지?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그런 x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x의 n제곱이 a인 x값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곱근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자, 4의 제곱근. 그러면은 제곱근은 여기 n자리에 2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이 4가 되는 그런 x값을 뜻하면 되고, 예, 이런 x값은 뭐가 있냐면 2랑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보자.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뭐가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x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런 x값을 뜻하고, 우리는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2i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2i도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런 거 보자. 1의 세제곱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의 세제곱근. 자, 1의 세제곱근은 뭐가 되겠어, 그럼? 3번 곱했을 때 1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거야. 3번 곱했을 때 1이 되는 숫자. 그러면은 x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된다. 그죠? 자, x 세제곱은 1은 어떻게 풀까? 아까 전에 요 x 제곱이 4가 된 x 값이 2랑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금방 찾았지만 원래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는 이항을 시켜가지고 는영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2차식은. 그지?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된 x값을 생각해 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x세제곱이 1이 되는 그런 x값을 구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얘를 일단 이항을 시켜가지고 는영 문틀을 만들어 둔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서윤아,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아까 우리 인수분해 공식 배운 거 있어요. 자,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세제곱 빼기 1은 0.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되지? 1은 1의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면 될까? x-1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곱해서 0이 되니까 이 녀석이 0이 되거나 또는 이 녀석이 0이 된 x값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x값은 뭐가 되겠어? 1이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0은 이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뭘 써야 돼? 근해 공식을 써야겠지. 그치? 지훈아 이거 지연아 근해 공식 써가지고 한번 다 말해볼까? 어떻게 되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루트 한이 음수면 어떻게 돼? 얘는 i로 빠져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따라서 1의 세제곱근은 하고 물어보면은 x는 1이거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3개야. 왜? 3차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근이 3개일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까? 16의 4제곱근 한번 찾아봅시다. 16의 4제곱근. 자,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보자. 16의 4제곱근 뭐 나올지 한번 계산해보자. 어떻게 될까? 다 같이 계산해보세요. 뭐 나오겠어요? 지훈이 암산 되나? 네. 암산 되나? 풀어보라고 했더니 안 풀어보고 있는데? 암산 돼요? 암산 되는 사람 바로 답 얘기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겠어요? 수현이가 한번 답 얘기해볼래요? 2랑 마이너스 2 끝? 끝이야?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봅시다. 정확하게. 쉬운 거지만 정확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자, 16의 4제곱근을 풀어라 그러면은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16이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고, 그럼 얘를 이항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x4제곱 빼기 16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얘는 x제곱 전체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을 빼서 0이 되니까 일단 합차 공식을 써주면 요렇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이 0이거나 이 녀석이 0이 되는 건데 이 녀석이 0이 되는 건 x값이 2랑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근데 이 녀석이 0이 되는 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이 녀석이 0이 되는 건 뭐예요? 이 녀석이 0이 되는 건 2i랑 마이너스 2i죠. 그죠? 여기 아까 x제곱은 마이너스 4. 이 녀석이 근이 2i랑 마이너스 2i라고 적었잖아, 선생님이.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4제곱근은 근이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해되니? 그럼 5제곱근은 근이 몇 개가 되겠어요? 5개가 나와요. 7제곱근은 몇 개가 나와요? 어떤 수의 7제곱근 근이? 7개가 나와. 7개가. 7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한 4차 정도까지 나오는데 4제곱근까지 보통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근을 완벽하게 다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기본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요 허수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생각을 좀 안 해줄 거야. 왜? 실제로 다루기 힘든 숫자들이거든. 그래서 지수 로그를 다룰 때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하지만 문제에서 실수라는 언급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다 구해줘야 돼. 알겠지? 실수나 언급이 없으면 다 구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거 먼저 연습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프린트 거기 이제 9페이지를 펼쳐보면은 교재에서 한번 교재 9페이지 펼쳐보면은 자 15번부터 19번까지를 여러분들 한번 쫙 풀어봅시다. 15번부터 19번까지. 자, 15번부터 19번까지 다 풀면 잠시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져갈게요.